제주위기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방송을 보신 분들 가운데서도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의견을 남기셨거든요. 제주위기 이제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4월 16일 날 내보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내보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이 자료를 보고 그때 마침 외시급을 하는 이 남 사장님이 이런 글을 제주가 상당히 많이 폐쇄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기 때문에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어 가지고 소개하면서 연체율 내방객들이 줄어들면서 연체율이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갖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일단 제주 문제만이 아니고 제주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직업윤리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은 직업인으로서 유튜브를 할 때 그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본인이 지켜야 될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직업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사회가 위임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왜곡을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직업윤리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게 많이 훼손된 무너진 상황이 지금 한국 상황이지 않습니까? 식당에 고객들이 오게 되면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최대한 여러분 고객을 모시는 게 그게 상도이고 상윤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 엔지니어한테도 적용되고 공무원한테도 적용되고 국회의원한테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무너진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제주 위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전본적으로 도덕적 해이 같은 것이 아주 만연한 사회가 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쳐 나가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거죠. 그 이제 그 내용을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좀 길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닥터 정 프렌치란 분이 아마 외국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네 자매들이 어렵게 모여서 고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하루 일당을 지불한 택시 운전수는 운전수의 친척이 운영하는 상점 4군데나 저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민속촌에서 산 제품은 2번이나 시간이 다르게 크레딧 카드로 지불되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오더한 생선은 엉뚱한 게 요리되어 올라왔습니다. 명상품은 전혀 다른 가짜였습니다. 호텔에 전화하니까 그런 거 판 적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제주도가 어쩌다 그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올리신 겁니다. 아마 해외에 계신 그런 분 같으시고 해외에 계시면 아마 미국에 계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이 올린 글을 보게 되면은 그 직업윤리의 추락 그리고 사기나 거짓의 여러분들 일상화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치유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이분이 작심하고 글을 쓰신 것이고 뭐 이게 거짓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암세포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회사도 저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봉급을 받으면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이런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근사한 그런 이야기보다도 직접 체험하신 분이 제주에 계신 분들이 이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온 겁니다. 여기 단풍 가을님은 제가 제주도를 갈 때마다 바가지를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뭐 한 개인이 경험한 좀 과도한 그런 사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한 100여 분 정도가 남긴 글에 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수를 차지한 것이 이번뿐만 아니고 몇 달 전에 제주를 다룬 내용이 또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제주 문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야 이게 한국 사회가 정말 큰일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윤리의 붕괴인 겁니다.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더라도.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판결을 내리는 권리가 본인들의 재량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것은 그냥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나라가. 판사가 그 모양이니까 검사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뭐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자 해서 첫 방송 내용을 이거를 채운 게 아니고 이런 분들 말씀을 누가 전해줄 수 있겠냐. 팽나무님은 제가 제주도에 삽니다. 무슨 고등어 쌈밥이라고 식당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고등어와 묵은지를 따로따로 익혀 손님상에 섞어 올립니다. 그러니 고등어 비린 냄새는 제거되지 않고 묵은지 맛은 고등어 고기에 배어들지 않아서 다시는 그 집을 안 갑니다. 제주도에 직접 사시는 분이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 성실 문제지 않습니까? 성실, 정직, 기본, 상도의, 상윤리, 양심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문제가 큰 거죠. 지금이야 그래도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기업들이 그래도 돌아가니까 괜찮은데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나면은 내부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다투고 싸우겠습니까? 그냥 지나치게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제가 제주도에 1년 정도 살았습니다. 토박이들의 외지인에 대한 심리가 그 스탠스가 매우 비뚤어져 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섬이 되면은 배타심이 좀 강하죠. 배타심이 강한데 정말 우리 한국인들은 버려야 될 게 그런 피해의식 이런 거는 이제 안 가져야 되는 거죠. 피해의식. 피해의식이 강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교분을 나누는데도 정말 대책이 없거든요. 그건 질병이기 때문에. 배타심하고 피해의식이 거의 동전의 양면처럼 그리고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모든 탓을 외부에 돌리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이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섬이 갖고 있는 특유한 그런 특성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신촌 지역도 앞과 뒤가 중국인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참 두렵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업을 자기들끼리 하지 않습니까? 식당을 하더라도 납품을 중국인이 이런 운영하는 그런 납품업체에서 이렇게 돈이 안 도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동남아 같은 데서 이런 가끔 가다가 중국과 관련해서 이런 폭동도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곳이 중형 지방 체인마트입니다. 그걸 중국인들이 아마 소유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거의 중국인으로 대체됐고 양배추까지 브루베리 등 거의 모든 물건이 중국산입니다. 무섭습니다. 인구가 많고 국토가 강대한 나라 옆에 있으면은 자존을 여러분들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권에서 그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야무지지 못하면 그냥 동화되거나 점령당하는 거죠. 우리가 뭐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겁니다. 자, 어떻든 오늘 방송을 드리는 것은 뭐 특별하게 개주 문제를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피해의식 내려놔야 되고 개방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두루두루 이런 개방적으로 경쟁적으로 진취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사회가 바뀌어가야 그리고 기본 고객이 오면 고객을 성심성의껏 모시고 바가지 씌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신의성시를 다하고 사기치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그거 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배운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무너지니까 나라 자체가 지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잘 살겠냐고요. 나라가 무슨 화수분입니까? 돈을 계속 대주게. 전부가 여러분 나라의 세금에 빨대를 여러분들 대고 먹고 살 국림하면 어떻게 나라가 여러분들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도 좀 멀리 보고 여러분 해야 되는데 반도에 이런 갇혀 놓으니까 생각이 좀 좁습니다. 생각이. 시야도 여러분들 협소하고 그걸 넓히려고 노력해야 되죠.